폐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 COPD나 폐섬유화나 폐암 이상을 이제 중증의 폐질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이제 폐질환에 있어서는 같은 기침이라도 훨씬 더 심하죠. 말초까지 혈액이 충분히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손가락의 형태까지 변화를 초래하는 겁니다. 마치 이제 손가락이 변형을 이루고 있다. COPD, 폐섬유화 이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바로 죽음으로 이제 매듭을 짓습니다. 전체적인 폐질환이 이제 공통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기침가래죠. 그리고 이제 소량의 출혈 또는 뭐 심해지면 다량의 출혈. 암의 경우는 이제 체중 감소를 볼 수 있죠. 체중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다. 폐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 COPD나 폐섬유화나 폐암 이상을 이제 중증의 폐질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이제 폐질환에 있어서는 같은 기침이라도 훨씬 더 심하죠. 심하다는 건 반복적으로 기침을 한다, 발작적으로 기침을 한다, 하나 더 꼬박 앉아 나를 샌다, 이런 이제 심한 고통 또는 이제 청색증.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이제 적색이 아니고 청색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청색증을 보인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폐가 많이 나빠졌음을 알려주는 변화이다. 다 이렇게 고장이 나면서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뒤틀리면서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다양한 변화가 옵니다. 이제 말초까지 혈액이 충분히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손가락의 형태까지 변화를 초래하는 겁니다. 곤봉이 유행이던 시절이 있는데 마치 곤봉의 모습으로 이제 손가락이 변형을 이루고 있다. 그건 말초 혈관의 혈액순환이 큰 장애를 받고 있음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병변이죠. 찐덕가래죠. 기관지 확장증 환자의 가래에 찐덕가래가 많습니다. 기관지 확장증 하면 기관지가 꿈틀꿈틀해야 하는데 확장되어서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럼 어찌 돼요? 가래의 배출 능력이 떨어져요. 가래의 배출 능력이 떨어지면 이 남은 가래가 세월 따라서 비록 내 폐 속이지만 수분이 증발을 해요. 수분이 증발을 하면 날이 갈수록 그 가래가 찐덕해져요. 찐득가래가 남아있으면 그 부근에 있는 폐포가 고통받지 않아요. 폐포가 충분한 산소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입안의 껌은 아주 연하죠. 껌을 씹다가 내놓으면 돌덩어리가 되죠.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된 가래가 만들어지고 이 된 가래는 기침을 해도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이제 결국 남게 되고 많은 가래 남게 된다. 이제 그런 가래를 청소하는 것이 바로 폐청소의 요령입니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되듯이 그 찐득가래가 물렁가래로 변해야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뱉어내는 겁니다. 그걸 청소하는 겁니다. 색깔은 노란 가래는 환원균이 많이 번성한 가래입니다. 환원균이 대표적인 게 이제 축농증 같은 건데 농을 저축했다. 부비동에 이제 나쁜 균이 번성을 하면 이 고름덩어리를 만들어요. 그 고름을 저축했다는 걸 축농증이라는데 우리가 이제 수없이 많은 비염 환자의 치료를 통해서 비염이 치료되고 나면 노란 코가 뭉떡뭉떡 나와요. 많이 나오는 사람은 한 사발 나와요. 그러면 그 노란 코가 무엇이냐? 바로 구름덩어리,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균의 덩어리라 한다. 그러니까 노란 가래가 제일 나쁘다고 볼 수 있죠. 저보고 간단히 추천하라면 우선 떠오르는 것은 사삼, 도라지, 마늘 이런 것들은 사포닌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포닌은 상당히 강한 항산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관지에는 점액의 분비를 활발하게 해서 활발해진 점액의 분비는 항염작용으로 이어지고 염증을 제압하는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죠. 사삼이라는 이름이 모래사자 인삼삼자인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더덕이에요. 더덕을 이제 그 한문자로 표현할 때 사삼이라 부르는데 사포닌도 충분하고 그런 진해 거담작용 확인됩니다.
옛날부터 선조들이 만병의 근원이 감기라고 했습니다. 호흡기에 가장 많은 질병, 가장 가벼운 질병이 바로 감기입니다. 감기가 와서 일주일 이내에 사라지면 진정한 감기지만, 감기가 와서 열흘을 넘기게 되면 감기에 뿌리가 내리고, 뿌리 내린 감기는 비염이라 부릅니다. 일단 비염이 오면 의사들이 말합니다. 이건 고칠 수 없는 병이다. 평생 동안 함께하다 무덤 갈 때 같이 가는 병이다. 그 말 그대로 이게 낫지 않습니다. 낫지 않는 세월 속에서 독감을 앓거나 이제 코로나를 앓거나 고열에 시달리고 나면 이번에는 쌕쌕 소리가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병원에 갔더니 천식이라 한다. 천식 또한 치료약이 없다. 평생 동안 고통받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생 동안 앓다가 그 천식의 종착역에 바로 저승사자가 기다립니다. 저승사자 누구냐? 그 이름이 COPD, 폐섬유화. 이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바로 죽음으로 이제 매듭을 짓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결국 그냥 편도선이 약해진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도가 건강을 되찾게 되면 내 몸 어디에 있는 염증이라도 제압할 수 있는 면역력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면역력의 향상, 편도선의 건강이 1단계, 장내 미생물이 2단계, 마지막 완성은 깨끗한 폐. 폐가 깨끗해지면 keep my health, 깨끗해진 폐가 나의 건강을 지킨다. 또는 깨끗해진 폐가 cure my disease, 나의 질병을 치유한다. 이 새로운 생각이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핵심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찌 돼요? 환자의 모습은 감기가 오다 말돼요. 또는 감기가 지나가돼요. 이와 같은 모습. 그리고 비염, 천식, 불치병 아니다. 사라지는 병이다. 비염이고 천식이고 다 치료약이 없는데 누가 있어 고칩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내복 안에 있는 편도선. 내 편도가 건강해야 내 비염이 사라진다. 내 편도가 건강해야 내 천식이 사라진다. 그렇다면 편도선의 건강은 어찌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폐를 청소하라. 폐를 청소하면 편도는 저절로 건강을 되찾는다. 그럼 폐와 편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폐가 왕이라면 편도선은 경호실장, 목구멍을 지키는 경호실장이 있다. 내 편도가 건강해야 목구멍을 철통같이 지켜 그 어떤 바이러스도, 그 어떤 폐렴 구균도 목구멍을 통과하지 못한다. 폐렴은 없다, 독감은 없다, 열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좋은 변화, 편도선의 건강이다.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음식보다도 언제나 숨에 우선을 두는데, 심호흡, 숨을 깊이 들어 마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폐의 6분의 1밖에 쓰지 않아요.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그러나 깊이 배꼽 아래까지 숨을 쉰다 하는 이런 느낌으로 숨을 쉬면 바로 심호흡이라 할 수 있는데, 심호흡은 폐 청소에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이 심호흡도 좋고, 생활습관 중에 뭐 가장 간다는 게 담배 끊는 거죠. 흡연자는 굉장히 꼭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건강의 기본이지만 내 몸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과로하지 않는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 내 몸이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말끔하게 정비하죠. 좋은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우리 인체의 90%가 물이니까 좋은 물로 바꿔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좋습니다.